네, 어제 코스피는 경기 회복 기대감 강화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5.81포인트, 1.67% 상승하면서 2186선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38포인트, 1% 넘게 오르면서 781.19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1,507억 원, 기관은 1,670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반면에 3,054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469억 원, 기관은 240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88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모비스, KB금융, 삼성물산, 현대차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바이오팜은 3%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도 이날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섹터가 5%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4% 넘는 상승세였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은행주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서비스업도 상승폭 나타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CJN이 4%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SK머티리얼즈도 8%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밖에 콜마 B&H 등이 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60전 떨어지면서 1,20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동안 시장이 올라오면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미국장을 보고 잤거든요. 그래서 1% 후반대 오르는 강세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아까 언급 주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13%대 플러스로 시작됐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많이 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런 희소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오히려 이런 호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좀 거품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를 다 했는데요. 이제 약은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백신, 화이자의 그런 두 가지 패스트트랙 그 백신 그 테스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뉴스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기존에 진행되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의 이제 추가적인 확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V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시장 자체가 먼저 오른 측면이 있고 역대 가장 많이 오른 이제 미국 시장. 지난 10년간의 나홀로 장세가 최근에 더 급격하게 강화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피로감,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시장에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발표될 한국판 뉴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2180선까지 올라섰더라고요. 네. 저희 한국 시장을 제가 얘기할 때 한국, 중국하고 항상 제가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결국은 중국과 연결돼서 중국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시장의 그런 같은 동반 강세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혹시 한번 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같이 보였던 차트를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연초 대비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제외하고 가장 나홀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 중국이 먼저 맞았고 빨리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조업 기반이 많으냐, 서비스 기반이 많으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제의 흐름을 갈라놓고 있는데요. 확실히 제조업 기반이 많은 강한 나라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서비스 기반이 경제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많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기본적으로 그 큰 트렌드를 변화를 시키고 있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차트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소위 밸류에이션 부담감 비싸다라는 논란이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하늘색이 이제 미국 S&P 500의 이제 PER 지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신다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2015년도에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빠졌던 신용 거래에 의해서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과열됐었던 것들을 우려하는데, 최근 수준을 놓고 보시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레벨 자체도 2015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심하게 과열돼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역대급으로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중국의 본격적으로 그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시장 자체의 흐름이 미국에 대한 그러한 그 부담감, 거품에 대한 부담감, 반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싼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증시를 살펴보는 이유가 일단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거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번 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향후 방향성 자체를 코로나 재확산 시장에서 시장들을 좀 더 갈라놓을 수 있는 중요 변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를 보면은 이른바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 많이 올랐고요. 또 금융 섹터도 오름세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인데 오늘 호가 상황만 보더라도 금융주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좀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좀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대로 금융과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현재 흐름 자체는 중국의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큰 미국에서조차도 중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도 오히려 중국의 익스포저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분야가 큰 데고 그것이 잘 되는 데일수록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챙겨봐야 될 뉴스가 한국판 뉴딜 아니겠습니까? 어제 선제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테마도 시장 상승에 톡톡히 한 몫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큰 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와 맞서지 마라, 중앙은행과 맞서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무언가 정책을 하겠다면 당분간 거기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은 같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그러니까 그린 뉴딜의 키포인트 중 하나가 친환경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그러한 어찌 보면 변곡점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일 이쪽에서의 흐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분명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다소간의 숨고르기가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대응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 최악이라고 전망되는 실적과는 무관하게 또 시장은 올랐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효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도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커버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실적 발표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장에 있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전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가 테슬라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증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기업마다의 이런 이슈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 증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경제 재개 기대감의 상승세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기존의 언택트나 바이오 같은 주도주에서 이제 운수 장비 같은 중후장대 업종으로 관심을 옮겨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네. 시장은 실적 호전주에만 좀 더 집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조금 최근에 좀 급등이 나타나고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증시에서는 중요시하는 것은 여전히 실적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차장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중국 쪽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수출입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 1차 협상이 끝났고 실제 어떻게 수입이 됐고 또 어떻게 수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흘러나올 겁니다. 즉 오늘 변동성이 중국 시장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책인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우리 증시에 오늘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86.87포인트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80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숨고르는 종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상 체결가 29만 7천 원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장에서는 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SK, LG가 지금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G가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15%또 급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호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 호가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많이 올랐었죠. KB금융 오늘도 4%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만 7천 원 기록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8,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0.2%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CGN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6,700원이고요. HLB와 알테오제는 각각 3%에서 4%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역시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10분가량 남았는데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국내 증시도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 이제 간밤 미증시도 많이 숨고르는 모습이었는데 미증시를 보니까 6월 달에 그 이후부터는 어느덧 이렇게 상승 랠리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 있었고 나스닥만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병목점이라 말씀드리는 게 6월 10일 날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산 유동성 공급 자체를 이제 줄이기 시작한 급격하게 늘었다 줄이기 시작한 그 포인트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지금 차트 하나 지금 올려져 있는 걸 보시면 여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나홀로 지난 10년간 이상 급격한 그 미국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차트 1970년대 이후의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마다 미국과 미국 제외 지수의 큰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상대 성과가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정부가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향후 10년간 나타나는 이제 이런 장세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전후해서 큰 변화가 있고 지금은 미국의 10년간의 나홀로 장세의 고점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게는 분명 기회가 있고 미국 시장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좀 짧게 놓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지금 미국의 특히 나스닥 지수의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그 모멘텀이 지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차트가 빨간색이 뭐냐면 총 그러니까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50일 이동 평균 선보다 주가가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쭉 따라간 차트거든요. 빨간색이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스닥 지수 자체보다 한 2달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 고점에서 꺾이기 전 한 2달 전에 먼저 꺾여 내려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6월 초, 5월 말 경쯤에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지수가 먼저 꺾여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 시장 자체에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은 전반적인 그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포인트 상황에서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가 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제일 걱정은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던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어떤 그러한 그 음식점 이런 거 다 예. 락다운 다 시켰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한 7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웠던 거는 여기하고 지금 디벌전스, 괴리가 나타났던 게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를 겪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만에 하나 이제 저 7만 명 확진자 오른 것처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네. 미국 시장의 그런 새로운 락다운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에는 좀 악재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회계 협정을 곧 파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에는 미국의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면 다시 한번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뭐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소위 ADR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 소위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의 이슈인데요. 그건 좀 제가 봐도 지금 오늘 나온 이슈라서 예. 그 디테일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상황이 충분히 그 회계 기준을 예. 따르고 있었다면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근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만약에 하나 회계 기준에서 기존에 좀 예를 들면 조금 느슨하게 했던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새롭게 충당금을 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소위 말한 기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달러 흐름이 좀 정체된 양상인데 그래도 인덱스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다른 국가 통화 대비로는 약세 흐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제자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미국의 한 달 재정 적자가 1년치만큼만 예. 뭐 나타났다. 뭐 이런 이제 그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말을 고점으로 그 달러 지수는 약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중심의 그런 아시아 통화 지수는 그때를 저점으로 상당히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들의 강세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3월 말에 미국 연준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소위 그 달러를 공급하는 유동성 수합 거래를 맺었습니다. 급격하게 거래가 늘어나다가 사실은 5월부터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얘기는 달러 유동성 자체가 다른 나라에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해 본다면 현재의 방향성은 달러 약세, 나머지 나라 통화의 강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가 않은데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경기 회복의 전조 증상으로 인식이 되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그 회복되는 중국 지수가 좋은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예. 내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이제 중국의 그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리커창 지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되게 사실은 중국의 숫자를 믿지 못한다. 심지어는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고위층의 리커창조차도 자기 국가의 그러한 그 숫자를 못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은행 대출, 그다음에 전력 소비, 그다음에 철도 운송. 네. 결국은 실제로 실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단순화한 건데 이것 자체가 구리 가격을 가장 반영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구리 수요의 절반이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V자로 리커버를 하면서 리커창 지수 자체가 반등을 했고요. 네. 그와 동시에 구리 가격 자체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트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중국의 철근 가격 전고점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철관석 가격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 이상을 돌파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는 실물 수요뿐만 아니라 순투기 포지션 자체도 2년 만에 이제 의미 있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그 산업 금속 가격이 유동성 공급이 되고 중국 경기가 돌아서면서 V자 반등에 대한 그런 배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거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기원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오히려 경기 회복 속도가 지금 빨라지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예. 결국 시장 자체의 주가 흐름을 아까 갈라놓는 가장 예. 펀더멘탈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에서도 뭔가 중국 쪽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재정 부양책들을 본격적으로 쏟고 있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소비 진작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한국에서도 뭐 자동차 관련된 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예. 것도 중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회복되는 거하고 연동을 충분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중국 내의 소비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섹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증시에서 보통 중국 쪽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통 섹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 이런 소비가 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먼저 좀 움직이잖아요. 네. 어제도 좀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그런 이제 면세점 관련된 섹터 자체는 바닥 대비 좀 많이 상당히 상위권에 지금 예. 올라와 있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중국의 익스포저,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업종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언택트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네이버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고 카카오도 많이 올라왔고 뭐 그밖에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패러다임 변화가 되면서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호가 상황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이버가 2% 그리고 카카오가 3% 좀 빠질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이들의 랠리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얼만큼 빠지는 게 적절한 조정인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스닥의 기술주가 이제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가로 대표되는 종목들이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국내 인터넷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같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살짝 뭐 예를 들면 오늘 조정 받는다고 바로 사자라기보다는 예. 조금은 지금 그러니까 호흡을 좀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거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얼만큼 조정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올라간 것도 얼만큼 올라갈지 알 수 없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충분한 조정이 있고 리바운드하는 그 시점에서 그 소위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호흡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국내 증시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4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1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나스닥 상승 랠리를 펼쳐왔습니다만 전일장에서는 이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역시 나스닥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이 3% 넘게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장중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장 막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른바 언택트 관련주 코로나19의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이러한 부분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판 뉴딜 정책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증시에서도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양시장 출발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4% 하락입니다. 2176선이고요. 코스닥 0.6% 떨어지고 있습니다. 776.2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보합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상승세 73만 3천 원입니다. 네이버 약세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3% 내림세로 28만 8천 원이고요. 셀트리온도 0.6%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카카오도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니까요.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어제 올랐던 금융주들은 오늘 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0.7% 하락세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이른바 대형주들만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네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세고요. 제약은 내림세입니다. 시젠 강보합권이고요. 이 가운데 HLB와 알테오젠은 각각 1%에서 2%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게 되면 개인이 173억 원, 외국인은 12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2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급을 봤을 때는요.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가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6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100억 원 안팎의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원 70전 상승한 1,204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원 환율은 지금 1,200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이 좀 거듭되는 양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당분간은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그러니까 보통 그 환율은 좀 더 변동성이 이제 급격한 그러한 이제 그 상품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방향성 자체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1,3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우하향,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아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씩은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이고 연내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금 가격은 미국 국채의 실질 금리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요거에서 짙은 색이 이제 금 가격이고요. 저 회색 선이 그 미국의 실질 금리 역계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빠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게 빠지는 거죠. 실질 금리가 빠질수록 금 가격이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골드만삭스의 자료긴 한데 보시면 아시지만 향후 한 1년 정도의 추가적인 그 금리 실질 금리 하락세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룸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그 금리가 빠지는 것에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자금 흐름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분홍색, 그러니까 주황색 저 색깔이 지금 보시면 미국 국채의 자금 유입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주식 부분은 마이너스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반면에 위에 보시면은 미국의 그 국채에는 계속 채권에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금리가 빠져야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고점 논란 나오면서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위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차트를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시면 네.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시티 그룹에서 발표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경기 지표보다 실제 지표가 더 좋으면 저게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것과 이제 미국의 장기 10년물 금리하고 이제 방향성이 거의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워낙 전례가 없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경기 지표들을 추정했다가 그보다 나은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소위 서프라이즈 지수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이것 자체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례가 없었던 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런 동조화 현상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 만일 저대로 따라간다면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건 결국 경기 회복을 의미하고 금값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 차트가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고 일부 종목들만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의약품 섹터가 상승하고 있고 뭐 녹십자라든지 명문제약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 대비 견조한데 자,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결국은 투자자들의 그러한 경계 심리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억하시겠지만 3월 초부터 4월 달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예. 가장 좋은 업종이 건강관리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과 관련해서 다시 그러니까 원래 지난 한 달, 예. 일주 정도는 상당히 건강관리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지만 현재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다시 소위 이제 자금 유입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동안 유동성 힘으로 올라왔고 아직까지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득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유동성에 지금 시중에 워낙 돈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향후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예. 차트를 하나 보시면 결국은 이 장이 다 유동성으로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주가 지수보다 선행해서 나타나는 지표가 유동성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짙은 파란색이 MSCI 월드 지수고요. 네. 그다음에 옅은 하늘색 표가 이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하늘색 표가 이제 MSCI 월드 지수고 짙은 색이 소위 글로벌 그런 유동성 지표입니다. 예. 보시면 이 증감률이 지금 사실은 3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리면서 지금 보시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10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글로벌 주가 지수 자체는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 흐름을 맞춰서 따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 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사이에 코로나의 재확산의 규모,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락다운 해제의 그런 속도,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부터 하반기로는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준이 먼저 시작해갖고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0일 이후부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의 총 자산이 살짝 꺾이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자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자산 매입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맞습니다. 예. 이제 거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자금을 투입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것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저게 주간 단위인데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의 이제 유동성
유동성 공급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whatever it takes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유동성만 믿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뭐 거품 논란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니까 유동성의 대표적인 기술주 안에서도 인터넷주가 이제 가장 많은 주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까 이제 재밌는 차트 하나 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던 연준의 이제 그 빨간색 선이 연준이 공급하는 연준의 총 자산입니다. 이게 늘어나면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인터넷 섹터의 소위 선행 PER 지수가 똑같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최근 한 2달 사이에 급격하게 오른 것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것이 나스닥 인터넷 지수고 거꾸로 이제 연준이 속도 조절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인터넷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 기술주가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이 결국 미국의 그러한 조정 또 내지는 그런 그 일부 이제 그런 횡보 이것이 한국 시장에도 뭐 비슷한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소간의 그냥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큰 폭으로 떨어질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다시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악재가 호재가 되는 악재로 뉴스가 발표되는 게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너무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어서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면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 전체 그 지분 중에 0.5%가량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장중에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그 최근 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 흐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른 이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품 논란이 분명히 있고요. 재밌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테슬라하고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자 GM이나 포드나 여기에 현대차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울뚝 서 있는 저 차트가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해보면 제일 작은 데부터 제일 큰 완성차 업체에 대비해서 7배에서 한 17배까지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큽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사실상 테슬라가 완전 독점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거품론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것이 이제 테슬라가 단지 이제 테슬라 자체만의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대표되는 기술주 또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의 상위 5개, S&P 500 중에 상위 5개 업종의 시가총액이 전체 S&P 500에 대해서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의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은 집중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로 1960년대 이후로 니프티 50 이후로 거의 두 번째 높은 한 25, 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나 이제 작은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의 상위 종목에 돈이 다 몰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지금 테슬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에 이제 테슬라를 넣고 재계산을 해보면 30%가 넘어갑니다. 그럼 역대 최고로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 자산이 워런 버핏을 젖히고 세계부 7위까지 올라섰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 차트 한 번 더 보시면 그 세계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이제 세계 이제 한 100대, 500대 이제 부들인데 그 중에 제가 10개를 추려왔습니다. 1등이 이제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고요. 쭉 빌 게이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난주에 드디어 앨런 머스크가 소위 7위로 깜짝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고 워렌 버핏은 지금 밀려나서 지금 10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제 우측 차트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소위 PER, 그러니까 소위 PR 레이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위가 아마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PR을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존도 상당히 비싼 예. 기업입니다. 한 130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포워드가 아니라 이제 트레일링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는 아까 포워드 기준으로 한 400배 되고 지금 그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거의 6,000배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익만 네. 놓고 보면 그렇게 놓고 보시면 얼마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적어도 테슬라는 상당히 과열됐고 특히 그 미국의 그 소위 S&P 500의 탑5 기업들은 상당히 고점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적어도 미국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 또 일부 종목들은 그 조정을 분명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또 역으로 말하면 이것 자체가 나머지 국가들, 미국을 네. 제외한 나머지 중국과 한국과 같은 나머지 국가들에는 분명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국내 증시랑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도 충분히 이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저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움직임과 아마 차트를 같이 그려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콩만 달릴 뿐이 방향성은 똑같았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선행해서 끌고 왔던 관련 그런 테마주들이 테슬라가 꺾이고 난다면 같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룸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는 괜찮아요. 미국 쪽에서도 백신 소식 나오면서 뭐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지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SK 바이오팜도 나쁘지 않고 셀트리온도 시장 대비는 좋아요. 그밖에 뭐 바이오시밀러 일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US케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1차 국면이 다시 네. 재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그러한 그 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전반적인 건강관리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좀 부각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그런 국면이라서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결국은 바이오 업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건강 헬스케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쪽과 관련된 흐름 자체는 충분히 다시 좀 그 견조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제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단순히 테마로만 엮일지 아니면은 사실 이게 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1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충분히 수혜도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린 뉴딜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관련된 그 초기 기간 동안은 분명 고르지 않고 그 관련됐다고 생각되면 다 같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통 나타내고요. 과거 네. 경험상. 그 다음에 보통 처음 한 두어 달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옥석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 떨어지네요, 지금 종목들이. 네, 그래서 이건 아마 테슬라하고 관련된 소위 그런 이제 부분도 친환경이나 있고. 그린 뉴딜이 예. 앞에 그 그린이 결국은 전기차라고 대표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처음에 같이 그 상승할 때 물론 그것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수혜를 받는 업종, 받는 기업, 안 받는 기업을 네. 구분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결론을 내볼게요. 미 증시는 이제 조정 국면이 충분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 증시는 중국과 연동해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아직은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미국에서의 조정 자체가 급락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 나머지 국가들한테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아시아 국가에는 분명 호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때는 보고 그럼 어떤 종목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리커버에 아까 말씀드린 소외되는 경기 민감 중에 일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와 연관된 업종,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이 많은 기업들, 그중에 이제 이거 수출이 리커버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향후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NC소프트, 기아차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 NC소프트는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만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금호석유,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KB금융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고요. 이 가운데 금호석유가 0.8% 상승으로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은 1% 약세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기관도 역시 어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국조선해양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 한국조선해양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 만에 내림세고요. 셀트리온은 0.3% 상승세, 기아차 내림세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현대차, 한진칼, 한국전력 순매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외국인 기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약세고요. 한진칼도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 0.9% 떨어지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시장 전체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입니다. 오늘 0.4% 하락세로 2174선이고요. 코스닥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776.85포인트입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